1762년 7월 12일, 음력으로는 윤 5월 21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조선의 세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 실록이 무성한 여름의 궁궐 안에서 왕세자가 죽어갔지만 누구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광증에 걸린 왕자의 비극으로 포장되었고 아버지 영조는 참을 수 없는 국본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라 했다. 그러나 그 결정 뒤에는 한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피비린내 나는 조선 왕조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유일하다는 이유는 곧 그가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었다. 영조는 중인의 자식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로 유독 채통과 격식을 강조했다. 반면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눈에 늘 부족했고 대화 한마디조차 칭찬보다 책망이 앞섰다. 말투가 거칠다, 걸음걸이가 사나이답지 못하다 같은 이유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혼났다. 처음에는 이를 견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세자는 점점 위축되었고 결국 병적으로 변해갔다. 궁중 기록과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수시로 발작을 일으켰고 하인들을 폭행하거나 궁녀를 칼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때때로 정체불명의 분노에 사로잡혀 내관을 죽이기도 했고 자신이 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옷감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옷감을 들고 나온 하인의 머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궁 안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두려워했고 그의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사도세자의 광증은 과연 병리적 문제였을까? 아니면 끝없는 감시와 억압 속에서 무너져간 정신의 마지막 비명소리였을까? 사도세자에게는 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공포가 있었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 웃는 얼굴, 화내는 표정까지 영조는 세세하게 관찰했고 그를 부족한 자식으로 낙인 찍었다. 심지어 대신들도 사도세자에게 직접 대답하기를 꺼릴 정도였다. 그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기댈 사람은 없었다. 결국 1762년 음력 윤 5월 13일 영조는 아들의 처형을 결심한다. 단 왕자의 목에 직접 칼을 둘 수 없기에 뒤주라는 방법을 택했다. 사도세자는 나무로 만든 좁은 상자에 갇혀 숨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상태에서 햇빛에 달궈지는 열기와 목마름, 굶주림 속에 8일을 버텼고 21일 결국 숨이 끊어졌다. 궁인들은 물을 들여보내려 했으나 영조의 눈치를 보며 물병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친어머니 영빈 이씨조차 침묵했다. 사도세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죽어갔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죽음에 있어 가장 비통해야 할 아내 해경궁 홍씨조차 남편의 정신병적 증상을 조정해 보고하고 홍씨 집안 어른들조차 영조의 처결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도세자의 문제를 집안 전체가 봉합하려 했고 궁 밖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선택으로 여겨졌다. 정작 가장 큰 고통은 어린 아들 이산의 몫이었다. 겨우 11살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이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갔다. 정조가 된 이산은 아버지를 되살리는데 전 생애를 걸었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내려 그 명예를 복권했다. 또한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둘 배제하고 해경궁 홍씨와의 거리도 멀어졌다. 그는 매년 음력 윤 5월 21일이면 몰래 울었다. 천하를 통치하는 군왕으로 군림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원한, 그리고 되찾을 수 없는 슬픔이 떠나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지 미친 왕자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의 채통이 만들어낸 차디찬 폭력이었다. 왕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자식을 죽였고 궁이라는 공간은 아들의 고통을 감췄다. 인간은 사라지고 명분만이 남았던 그 여름,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여인의 남편이었으며 한 시대의 왕세자였던 그가 그저 광인으로만 기록되는 건 너무 잔혹한 일이다. 정조는 끝내 그 진실을 세상에 말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물은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